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11거래 연속 상승에 성공하며 2090선까지 안착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전거래일 대비 0.52%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운명을 가를 미중 무역협상 실무회담이 19일 시작됐습니다. 월가는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면서 스몰 D 정도의 초안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최근 발표된 2019 사회발전지수 결과를 인용해 한국이 전 세계 149개국 가운데 23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환경 심각성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5계단 내려앉았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종류가 너무 많아 시민들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은 위원장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상담과 대출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머니W와 함께 불금을 보내보시죠. 열정적인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강민 전무가, 권경훈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자,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자, 곧 애플의 신모델입니다. 아이폰 11이 곧 판매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내달 이 5G 서비스가 개통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는 좀 기지개를 치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최근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업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장에서 또 특징주로 살펴드렸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코스피 지수가요, 20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쭉 더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금융주입니다. 자, 사실 금융주가요,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안정적인 실적과 고배당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증시를 앞불싸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수가요,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 공개 시장의 위축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쭉쭉 빠졌었기 때문에 수요 감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패에 있어서도 기준이 강화됐어가지고요. 이러한 요소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자, 올해 상장 기업 수가 예년에 비해서 좀 크게 줄었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공주가요, 계속해서 이륙을 하고 싶은데 이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항공주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잡아봤습니다. 증권가에서도요, 이 실적 바닥을 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항공주들이 길을 펴지 못할 전망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항공주들의 3분기 실적,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하회할 것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언제쯤 좀 재기를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또 외국인 IT 대형주의 매수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배당과 안정적인 실적으로 인해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네요. 하지만 코스피 IPO 시장 위축되고 있고요. 증시 부진과 상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주가 3분기 실적도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역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과연 전문가님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 전문가님, 한 가지만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나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위축된 코스피 IPO를 주제로 준비해 왔는데요. 2019년이 아직 3개월가량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5개사로 2015년 16개, 2016년 15개, 2017년 9개, 2018년 8개 대비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IPO는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함으로써 회사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본을 확충하여 보다 성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상장을 통해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제 증권시장이 화랑을 보일 때 상장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상황이 2018년 초부터 계속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규 상장을 통한 자본 확충에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IPO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새 외부 감사법에 따라서 외부 감사인 감독과 내부 관리 회계 제도 등이 강화된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본다면 IPO 기업 수의 급감은 현재 우리 시장이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많이 빠져있다, 즉 저평가된 구간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는 언젠가 돌아올 호황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새 외부 감사법이 상장된 기업들의 평균적인 질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이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과정이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갖고 접근하신다면은 투자자에게 보다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축된 코스피 IPO 증시 부진 그리고 새 외부 감사법으로 인해서 부담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증시 부진과 IPO 급감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는 또 앞으로 호황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권경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가지 이슈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디에 관심이 많이 가시나요? 네, 저는 그 메모리 반도체 봄이 오나 이제 훈풍이 부나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저장을 하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D램이라든가 S램, V램 등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D램과 그 낸드의 재고가 연초 대비 50% 감소를 하였고요. 내달에 이제 중국의 5G 시장 개통 그리고 북미의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D램 구매 재개에 따라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이는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 반도체 업종 역시 상승세를 이제 불러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최근에 그 파생 시장에서도 외인이 막대한 자금을 유입을 하면서 선물 지수를 상당 부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종목은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과 연계를 해서 시장 지수를 컨트롤할 때도 쓰이는데요. 최근 이제 시장이 유례없는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피로감이 쌓여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과 컨센서스 상향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방향성은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보고 해당 관련주들을 매매하실 때는 좀 보수적으로 현재는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D램과 낸드 재고가 연초 대비 또 50% 감소를 했고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주가에 많이 선 반영이 되어 있고 기술적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 인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백광소재입니다. 어제는 좀 하락했던 종목 8위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2위를 기록했기도 했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의 농장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쭉쭉 모두 빨간불을 켰었는데요. 백광소재, 사실 방역에 쓰이는 생석회 생산 업체인데요. 역시 좀 기대감이 몰렸습니다. 오늘 장 22.86%까지 뛰어 올란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7,040원 기록했네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절연선 그리고 케이블 제어 업체입니다. 내년에도요, 이익 성장률이 쭉쭉쭉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미 투자가 된 설비의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2024년이겠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특수로 광케이블 매출 확대까지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네요. 자, LS전선 아시아 종가 보실까요? 오늘 8.57%까지 뛰어 오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7,980원 기록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바이오제네틱스 가지고 왔는데요. 자, 담도암 표적 치료제, 이 추가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완전 관해, 그러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가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되니까 오늘 주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확인하시겠습니다. 오전장에서 특별히 좀 더 뛰어 올랐는데요. 오늘 결과적으로 6.26%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7,3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KMW 살펴보겠습니다. KMW 최근 의혹이 있었습니다. 선행매매 혐의 수사에 좀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어떻게 방향성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하나금투에서요, 사실과는 다르다,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KMW가 오늘 5%대 강세 보였습니다. 75,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YG엔터테인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이제는 전 대표죠. 양현석 전 대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요, 무혐의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불기소 의견 나오게 되니까요, 초반에는 약세로 출발을 했었다가요, 소식 나오게 되면서 급등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27,150원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오늘 종가 같은 경우는요, 7%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24,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 들썩이게 한 투데이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로 관련주인 백광소재가 상승을 했고요. 또 호재로 인해서 LS전선 아시아와 그리고 바이오제네틱스까지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KMW, 마지막에 YG엔터테인먼트까지 오늘 종목들이 거의 다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자, 핫한 종목들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뭐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강민 전문가님,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먼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버닝썬 사건 이후에 연예인 단통바 사건, 그리고 양현석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원정 도박, 환치기 등의 혐의가 계속 추가되면서 YG의 주가는 연초 대비 약 5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금일 양현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면서 금일 장중 22%, 종가 기준 7% 수준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금일의 반등은 양 전 대표의 혐의 없음에 대한 단기 투자 자금의 몰림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직까지 연초부터 발생된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하락세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나 그 세가 전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또한 원정 도박, 환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받고 있고, 양현석 전 대표는 승리 전 빅뱅 멤버와 더불어서 다음 주에 재소환된다는 점, 그리고 YG엔터의 외식 사업부인 YG 리퍼블릭 명동점이 3년간의 영업 끝에 폐점하는 등 어려움이 잔존해 있다는 점은 기업 정상화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보통 엔터테인먼트사는 소속 연예인들이 주요 매출원으로서 그 회사의 이미지보다는 연예인의 이미지가 더 중요하고,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이미지 추락이 그 소속 연예인들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떠나서 엔터테인먼트사의 사건, 사고가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 계획 및 스케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볼 때도 YG 엔터테인먼트의 정상화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강민 전문가님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양현석 전 대표 성접대 의혹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서 상승을 했지만 원전 도박 혐의와 또 YG 리퍼블릭 명동점 폐점 등 악재가 산재하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권경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자, 하나만 선택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저는 백광 소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번 주 아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였습니다. 맞아요. 네, 이 백광 소재는 국내 이제 생석회 1위 업체로서 이 생석회라고 하는 건 돼지를 매립할 때 사용을 하는 원재료인데, 그래서 이제 백광 소재가 이제 아프리카 열병 관련주로 이제 묶였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백광 소재 이제 뿐만이 아니라 뭐 이글배,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들, 반사익으로 닭고기 관련주들 포함해서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가가 굉장히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일주일이 채 안 돼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속된 말로 투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전국의 단타꾼들이나 뭐 개인 투자자들 메이저 할 것 없이 돼지열병 관련 테마주에 이제 몰리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유발시키고 있고요. 기업들 자체의 지금 밸류나 뭐 어떤 펀더멘탈 실적이 완전히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당장의 기대감에 따른 어떤 프리미엄이 이제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7년도 말에 이와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비트코인 열풍이 이제 너무 이렇게 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거의 지금 10배 가까운 이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당시에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이제 벌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금력이 아무래도 메이저 포지션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뭐 외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백광 소재를 비롯한 이런 테마군들이 그때와 마찬가지라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유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조금 뭐 가유불급하셔서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욕심이 조금 나셔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소액으로만 운영을 하셔서 리스크를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경훈 전문가님은 백광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생석계, 그러니까 소독할 때 쓰이는 그런 제품들을 제조하는데요. 현재 좀 과도한 주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지난주가 추석 연휴였으니까요. 2주 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보고 싶으셨을까요? 그래서 또 오늘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스탁세일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승자가 공개되면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 무료 방송 함께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 진행됐던 무료 방송에서는 누가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2941번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2주 전에 제시됐었던 종목들 과연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또 승자는 누구인지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자, 화면 보여주세요. 네,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강민 전문가께서 코엔테 가지고 와주셨었는데요. 9월 19일 고가 기준으로요. 4.33% 강세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권경훈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알소포트, 아이쿠야 마이너스로 미끄러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좀 나중에 나눠보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이번 주 우승자는 강민 전문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 또 나타나게 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도 열심히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금요일에 만날 수 있는 우리 전문가분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급등하는 종목만을 저격해 주시는 권경윤 전문가 나와주셨죠? 자,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은요, 바로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인싸와 사진이라는 힌트가 있는데요. 요즘 인싸, 여러분 혹시 인싸라는 말 아시나요? 어딜 가도 잘 어울리고 이 트렌드에 맞춰서 잘 행동하는 사람들을 인싸라고 하는데요. 이 주식 인싸는 과연 이 머니W를 보시는 분들이 주식 인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인싸가 되려면 요즘 사진을 참 잘 찍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휴대폰 트렌드가 인싸가 되려면요. 이 휴대폰이 카메라가 굉장히 많아야 하죠. 자,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오늘 또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모듈 그리고 자동차 카메라 모듈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오늘 네 글자 과연 어떤 종목인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문가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있는 투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원칙 투자 강민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또 오늘의 승자시기도 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좀 어려워서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6글자인데요. 자, 전방 산업에 있어서 투자가 있기 때문에 수주가 급격하게 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최신 기술까지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송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어떤 건지 강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역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권경훈 전문가와 먼저 스탁스에이즈 시작하도록 할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스탁스에이즈 첫 번째 종목은 권경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요. 지난주 추천주 종목이었던 알서포트에 대한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제가 너무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려서 아쉽게도 이제 손절가를 터치를 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아직도 이 알서포트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손절가 가격이 이제 3,000원 부근이었는데요. 다시 이제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추세가 다시 전환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차 가지고 가셔서 1차적으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인 3,5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서포트 다시 도전하셔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리뷰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일신석재인데요. 와, 8월 30일 언급 이후에요. 무려 36.42%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이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네, 일신석재를 포함해서 이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일신석재의 투자 포인트를 이제 한 가지의 테마가 아니라 세 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남북 경합주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500원 부근을 훨씬 돌파를 했는데요. 만약에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수익 실현하셔도 충분히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일신석재 수익 실현 지금 하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일신석재처럼 오늘도 높이 날아오를 종목을 갖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오늘의 종목은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휴대폰부터 자동차까지 정말 중요하죠.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 카메라 모듈이 국내에서 또 1위를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전문가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MC넥스는 그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과 그다음에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을 하는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1위의 기술력을 보유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렌즈를 통해서 광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좀 이미지 변환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화질이죠. 네. 그래서 이 동사가 구현해내는 화소가 1억 화소라고 합니다. 1억 화소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네,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산업이 중요한 이유가 4차 산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인데 4차 산업 하면은 이제 스마트 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AI가 이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분야를 뜻하는데요. 이 분야에 있어서 핵심인 정확한 이제 물체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화질과 그다음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멀티 카메라 같은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 동사가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카메라 관련 모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 시장에서 재차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1억 화소라고 하니까 정말로 고화질의 사양인데요. 이렇게 국내 1위의 카메라 모듈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올해 실적 궁금한데 전문가님 어느 정도 뛰었나요, 성장을? 네, MC넥스의 상반기 실적은 네. 그야말로 좀 역대급이었다. 역대급. 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00%, 영업이익은 25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실적세가 지금 2016년도부터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2019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실적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된 이유가 삼성전자의 중저가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대박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판매 호주에 힘입어서 매출액이 6천억 원, 영업이익이 500억 원을 이제 기록을 하였고요. 하반기 또한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해서 MC넥스가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아마 상반기를 뛰어넘는 이제 실적세를 하반기에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비단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삼성전자가 현재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프리미엄 폰에 동사의 제품인 이제 1억 화소의 이 카메라 모듈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2020년 실적 또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비단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카메라 관련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4차 산업 관련해서도 다방면에서 아직은 이제 동사의 매출 실적을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점점 더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는 아마 하반기 굉장한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일단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기본으로 하고 또 자율주행 AI 카메라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역대급으로 실적도 좋고 하반기부터 계속 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MC넥스. 그런데 오늘 갖고 오신 이유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전문가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저평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기업의 가치를 뜻합니다. 근데 실적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현재까지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곤두박질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MC넥스는 앞서 이제 실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실적을 보여왔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실적 또한 굉장히 엄청나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현재의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동사의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좀 상단에 있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35%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중국의 저가형 스마트폰 생산이 좀 확대됨에 따라서 이 카메라 모듈 업체를 중심으로 한 2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수익성이 좀 저하가 되는 좀 우려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눌리면서
같이 조금 조정을 받은 케이스인데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네. 이제 상향을 했다는 점과 그다음에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사양에 이제 가파른 증가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눌렸긴 하지만 탄탄한 실적 개선을 통해 올라가는 종목들의 힘이 굉장히 이제 좋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MC넥스는 지금 현재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MC넥스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올해 실적이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밸류데이션 대비 정말 저평가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 빨리 잡으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정리 도와드릴게요. 급등하는 종목만을 저격한다. 권경훈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 짜자잔 바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 MC넥스였습니다.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판넬 통해서 정리 같이 해보시죠. 판넬 봐주실까요? 자, MC넥스 보면요. 여러분 2위도 아니고 3위도 아닙니다. 국내 1위입니다. 카메라 모듈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가지고 와 주셨겠죠. 자, 그리고 최근 기사 좀 보시겠습니다. 자, 매출이 2배나 늘어난 MC넥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연도별로 쭉 보세요. 진짜 그야말로 폭발적 아닙니까? 정말 전문가님의 표현을 빌려서 쓰자면 진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 또한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또 주가도 한번 볼게요. 자, 주가가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가치죠.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투자 포인트 갖고 갈 수 있을 때 잘 타이밍 맞춰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권경훈 전문가께 이쯤에서 질문 콕 집어서 한번 해볼까요? 권경훈 전문가님. 네. 지난 2주 전에 오셨을 때요. 알서포트 얘기해 주시면서 와이프분께 사랑한다라는 고백까지 해주셨었는데 집에 들어가셔서 좀 칭찬 받으셨나요? 네,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작다고 네, 좀 구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지금 한번 크게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경훈 전문가 이렇게 사랑꾼이신데요. 또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8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잖아요. 이제는 거의 스마트폰 안 쓰는 분이 없을 정도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 앞으로 쭉쭉 성장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알려주실까요? 네, 좀 아주 날카로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스마트폰이 이제 10년 동안 굉장히 이제 보편화가 됐는데 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카메라가 앞면과 뒷면 이제 두 개만 달렸었단 말이죠. 네. 근데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한 화면에 2개 내지는 3개의 카메라가 탑재가 된다고 하고요. 비단 이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주차할 때 네. 그 어라운드 뷰라는 이제 기능이 있어서 마치 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화면을 구현을 해냅니다. 와. 이제 그런 이제 차량용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과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이제 멀티 카메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성장성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의 이 적용 범위가 정말 넓은데요. 저는 특히 이 자동차 위에서 이렇게 딱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갖고 싶네요. 그 자동차 카메라 모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금 MC넥스 계속해서 고성장할 것 같은데 잡아야 되잖아요. 가격 전략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6월 25일 날 이제 29,500원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로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이제 18,000원 부근에서 쌍바닥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좀 주가를 방어를 해줬고요. 최근 이제 3일간의 이제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재차 기술적으로 이제 5일선, 21선, 60일선을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대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세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 4월과 5월에 고점 저항 부근으로 작용을 했던 22,000원 부근 돌파가 중요하고요.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를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의 종가 부근인 2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이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물대가 가볍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묶어서요. 이 종목 놓치지 않게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MC에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판넬 봐주시죠. 카메라 모듈 국내 1위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매수가는 21,000원이고요. 자, 22,000원을 돌파하는지 눈여겨보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눈여겨보는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목표가는 26,000원까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 18,0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국내 카메라 모듈의 최강자 MC넥스였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스탁세일즈 두 번째 종목은 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우승 자리에 앉혀준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코엔텍인데요. 9월 19일 고가 기준 4% 이상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 자, 어떻게 지금 갖고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코엔텍은 일단 지난 금요일 추천드린 이후로 월요일 날 코스닥 하락세와 그 폐기물 업체들의 동반적인 하락에 의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손절 전략은 기존에 제시드렸던 9,900원 유지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최초 12,500원 제시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월요일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고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하에 조금 강하게 드렸었는데 지금 한 차례 눌렸다가 다시 가는 것이기 때문에 1차 목표를 11,500원대에서 일단 한번 지켜보시면서 강하게 돌파되는지 아니면은 돌파 못하고 저항을 받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고 돌파할 경우엔 원 제안 드렸던 대로 12,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엔텍 11,500원의 저항선을 뚫을지 아니면 못 뚫을지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승자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강력한 종목을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양 P&F입니다. 동양 P&F는 엔지니어링 회사라고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국내 1위를 또 하는 게 있대요. 근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국내 1위인가요? 네, 일단은 제가 그동안은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실 때 이런 사업, 이런 느낌을 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중심으로 찾아왔었는데요. 네. 오늘 갖고 온 동양 P&F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생소한 사업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 P&F는 이제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는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분체 이송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산업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및 소재를 각 공정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처리하거나 각 공정별로 요구되는 사양으로 가공하여 공급시켜주는 장치인데요. 최근에 산업의 구조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산업 영역이 생겨나면서 산업의 출발점인 원재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분체 이송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각종 신소재의 출현과 가공기술이 제품 및 원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플랜트 설비 중에서는 핵심 시스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 P&F는 이러한 분체 이송 시스템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업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살필 수 있는데요. 뉴매틱 컨베잉 시스템이라 하는 PCS 그리고 메커니컬 컨베잉 시스템이라 불리는 MCS 이 두 가지입니다. PCS는 석유화학 산업에 주로 사용되고
매출에서는 내수 비중이 높고요. MCS는 석탄 화력 발전에 주로 사용되고 수출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네, 국내 1위의 분체 이송 시스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플랜트 설비에 있어서 핵심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요, 그 전에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었다면서요. 그런데 뭐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한 건가요? 네, 일단은 최근 석유화학 분야와 그 태양광 산업 그리고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설비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새로운 소재와 신공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고도의 설계 능력과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분체 이송 시스템은 기술 경쟁력의 증명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에 해당되는데요. 이 분체 이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과거 수입에 의존하는 사업 분야였는데 이 동양 P&F가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독일 및 일본 등 세계 유수 기업들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분체 이송 시스템, 제가 지금 목에 메어서 눈물까지 감동받아서 네,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올해 실적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다고 하는데 어떤 소재가 있었나요? 일단은 PCS의 전방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은 2024년까지 약 17조 원의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19년 동양 P&F의 수주액은 전년 대비 260% 증가한 1,890억. 이로 전망되고 있고요. 석탄 화력 발전의 전방 산업인 MCS는 미세먼지 절감 강화로 환경 설비 투자 확대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수주 증가에 따라서 전년비 160% 증가한 2,940억의 수주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7년과 18년도에도 수주가 증가하고 2018년에 실적이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2019년에도 역시 수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수주는 1, 2년의 텀을 두고 실적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양 P&F는 2019년 그리고 2020년에도 연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동양 P&F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실적도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 바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동양 P&F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강민 전무가께서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판넬 봐주실까요? 자, 판넬 보시면 동양 P&F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분체 이송 시스템.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공정별로 요구되는 사양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구되는 사양대로 잘 가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송 시스템 바로 국내 1위 엔지니어링 업체라고 하네요. 와, 오늘 두 분 다 1위 업체들만 가지고 와주셨어요. 역시 짝짝꿍 절친 전문가님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분체 이송 시스템, 아까 설명드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해외에서 좀 많이 상용화 됐었는데 이제 국산화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적에 있어서도 한번 보실게요. 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주가 증가하면 보통 1, 2년 내로 실적에 잘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점 역시 굉장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민 전문가께 이쯤에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강민 전문가님, 네. 2주 만에 뵀는데 잘 네.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 덕분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강민 전문가 덕분에 또 이렇게 칭찬도 들었네요. 그런데 제가 좀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할 것 같아서요. 자, 여기 차트 한번 봐보실까요? 제가 주식은 잘 몰라도 사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말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거의 에스컬레이터 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렇게 고점 부분에서도 이거 매수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는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의 인식의 반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주가는 가치로 회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업이 만들어왔고 현재를 나타낸 자산에 대한 가치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과 성장성에 대한 그 부분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즉 기대에 대한 반영 부분의 합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시간 관계상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지표 하나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PER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PER, 그 Price Earning Ratio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것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19년 2분기까지만 실적으로 볼 때 그 동양 P&F의 순이익은 105억 수준인데요. 그 시가총액은 지금 1,060억 기준으로 7월 달부터 연말 끝날 때까지 동양 P&F는 아무런 장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PER이 현재 10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PER이 14.20배, 그리고 코스닥 PER이 46.44배인 점을 비교해 볼 때 올 하반기에 장사하지 않을 리도 없고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이 6개월만 장사한 것으로 볼 때 PER이 10배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주가가 결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밸류에이션상으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PER 10배 이상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이 메이면서까지 열심히 말한 동양 P&F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사를 좀 봤는데요. 올해부터 내년 69%의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최대 실적 경신했다. 정신 전망이다라고 이제 신한투자 보고서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만큼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격 전략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매수 타이밍 잡으면 될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일봉으로 보면 느낌이 조금 덜 하실 수 있으니까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동양 P&F는 약 100%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4월 달 이후로 조정 과정을 거치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뚫고 다시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인 9,880원을 기준으로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일봉상 기준으로 볼 때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수준인 8,900원 수준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매수가 대비 손절가가 약 마이너스 9.9%, 즉 10%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가 신고가인 상태로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기업 가치나 리스크 감수 대비 보상으로 평가를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10%의 리스크를 감수하면 20% 수준의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1,800원 드리고요. 이는 단순히 목표가일 뿐 상황에 따라서 더 크게 잡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과 투자 포인트 바로 모아서요.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동양 P&F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국내 1위이기도 했었고요. 또 국산화에 성공했고 실적도 역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종가 그대로 9,880원 가져가 주셨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 목표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11,800원인데요. 이 부분 상황 따라서 여러분 유동적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20일 이평선 부근보다 조금 빠진 8,900원 부근에서 손절 라인 잡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동양 P&F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강민 그리고 권경훈 전문가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스탁세일즈 함께했습니다. 이제 곧 주말인데요. 태풍 링링에 이어서 또 태풍 타파가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큰 피해 없이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종목과 새롭게 도약할 종목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